랭킹쇼. 나의 주식. 안녕하십니까, 이건입니다. 네, 유창호입니다. 네. 미국에서 이 고용이 좀 잘 됐다죠? 이렇게 되면은 바짝 좀 금리 당겨도 되겠다. 그렇죠. 라는 신호니까 긴축의 메시지. 그래서 증시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미국 증시뿐만이 아니라 국내 증시도 오늘 영향을 계속 받고 있고요. 맞습니다. 자, 어제도 하락인데 오늘 또 삼성전자의 잠정 실적이 또 안 좋게 나오면서 그렇죠. 시장의 투자 심리가 많이 약해져 있는 모습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한 주만에 좀 마지막에 때 이렇게 되니까 많이들 기운이 좀 빠지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목요일까지 좀 빠지다가 금요일날 탁 올라가 좀 그래도 마무리가 이런데 이건. 네, 지금 상당히 좀 많이 착잡하실 텐데 그쵸? 이럴 때일수록 여러분 함께 하셔야 됩니다. 랭킹쇼를 함께 하시면서 여러분의 걱정 좀 덜어가시면 좋겠습니다. 종목 진단 신청 많이 보내주시죠. 네, 밑에 나가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제 녹화로 안 합니다. 당연히 네. 실시간으로 실력으로 승부 걸고 있고요. 종목명, 매수가, 비중 올려주시면 저희가 상담 도와드리고요. 02-325-8200번으로 연락 주셔도 저희가 아주 진지하게 또 아주 가볍게 걱정을 덜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유튜브 채팅창에 와주신 분들 인사 좀 나눠볼게요. 자, 몇 분 함께 해주고 계신가요? 지금 800분이 좀 안 계시는데 이게 최근의 기세에 비하면 많이 좀 줄어들었거든요. 아무래도 오늘 분위기가 안 좋다고 아까 창호 형과 그랬는데 그게 딱 그렇죠. 그대로 반영되는 것 같아요. 특히 코스닥이 어제는 낙폭이 좀 컸었는데 오늘 코스피까지 이렇게 출렁거리다 보니까 많이들 일단은 나 좀 쉴래 이런 생각이신 것 같습니다. 좀 네. 점심 든든하게 드셨을 테니 이럴 때일수록 네. 잘 먹고 기분 좋게 좀 분위기 전환도 조금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다시 찾아와 주시고요. 자, 네. 채팅창에 와주신 분들은요. 김은기님 와주셨습니다. 은기님은 처음 뵙는 것 같은데요. 저도 반갑습니다. 처음 봬요. 네. 잘 오셨어요. 자, 그리고 좋은 날님 비가 많이 오네요. 지금 서울에는 비가 내리진 않고 있는데 덥기만 해요, 서울은. 그래요. 좋은 날님 지금 어디에 비가 이렇게 많이 내리고 있는 걸까요? 알려주세요. 네. 그리고 백일홍님께서도 밖에 비가 많이 옵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는 지역적으로 좀 다르군요. 그렇습니다. 동시에 비 오지는 않는 것 같아요. 자, 지금 보니까 종목이 네. 위로 계속 올리는데 안 나와요. 맞아요. 지금 조금 전에 김은기님의 보령, 골디락스님의 카카오게임즈 정도가 나와 있는데 그 위에는 종목 진단 신청이 많이 좀 줄어들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습니다. 의기소침해지시면은 안 됩니다. 그렇죠. 지금에 이렇게 사람이 없을 때 종목을 딱 던져주셔야 바로 된다. 라는 거 미리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런 가운데 우리 제갈공명 캐스터 경상도 지방부터 충청도는 비가 옵니다. 라고 지역의 그 비 소식을 전해주고 계시네요. 감사합니다. 역시 전국구예요, 이 방송은. 그렇습니다. 역시. 예. 자, 그럼 여러분 종목 진단을 더 많이 좀 남겨주시길 바라면서 자, 오늘의 랭킹 주제 오늘 좀 뭐였습니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키워드 먼저 띄워주실까요? 이거 뭐예요? 고구려 덕흥리 벽화 무덤에 견우와 직녀군요. 여러분 오늘 며칠이죠? 7월 7석. 7일입니다. 7월 7석. 견우와 직녀가 은하수를 사이에 두고 그렇게 서로를 그리워하다가 드디어 오작교를 건너서 만나는 날이죠?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7월 7일 이날을 기념하면서 랭킹쇼의 주제를 이렇게 잡아봤습니다. 뭐죠? 네, 7월 7일 77데이. 가장 많이 칠칠하지 못하게 흘리고 다니는 물건은 뭘까요? 나랑 유실물 찾으러 갈래? 특별한 만남 특집입니다. 칠칠맞게. 네, 칠칠하지 못하게 흘리고 다니는. 여러분 참고로 칠칠맞다가 아니라 칠칠하지 못하다가 표준어입니다. 네, 칠칠하지 못한 경우가 있지요. 그렇죠. 유독 잊어버리는 게 있어요, 저거 중에서. 사실은 저는 다 잃어버려 봤는데. 영화 타이타닉은 뭡니까? 이거 유실물 랭킹에 오비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오비를 5개가 안 되길래 타이타닉 그만해요. 적당히 띄워놨습니다. 정말. 그냥 사실 오비는 그냥 사전에 알려드리거나 마찬가지예요. 영화 타이타닉 랭킹쇼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키워드가 타이타닉이니까 잠깐 좀 끼워 맞춰봤습니다. 네. 자, 칠칠하지 못하게 흘리고 다니는 물건들 많죠. 사실 여러분 다 경험 있을 겁니다. 지갑도 많이 분실하실 거예요. 그렇죠. 지갑. 저는 지갑 그래서 지금 10년 넘게 안 가지고 다녀요. 아예. 지갑을 너무 많이 잃어버려서. 근데 유독 신경을 써도 잃어버리는 게 그렇게 있더라고요. 맞아요. 저는 우산이 그랬어, 우산이. 그래? 우산 맞아요. 네.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지하철을 내고 기차 타러 가면서
화장실에서 휴대전화 잃어버린 적이 있었거든요. 너무 아깝다. 그 위에 살짝 놓아 내리고 나갔다 들어오니까 없어졌어요. 맞아. 그 약간 습관적으로 이렇게 놓으면은 나도 모르게 그냥 밖에서도 놔버리는 경우가 그렇죠. 있죠. 그리고 의류 같은 경우에 지하철에 위에 잠깐 올려놨다가 네. 그렇게 잃어버린 경우도 있고요. 가방도 아마 마찬가지 이유일 겁니다. 그렇습니다. 자, 휴대전화와 의류, 가방, 지갑 다 아마 잃어버렸던 기억들이 많으실 텐데 네. 이 얘기를 한번 떠올리시면서 랭키쇼 참여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사연들 뭐가 있나요? 잠깐만요. 보니까. 똑똑박사 아이디님께서 예. 창호님 지갑 서울역에서 본 것 같네요. 아, 그런가요? 그 역은 서울역이 아니었습니다. 아. 자, 그리고, 우리 기장멸치님께서는. 네. 예. 뭐라고요? 기장멸치. 기장에 네. 위치해 있는 그 멸치가 특산품인가요? 어쨌든 간에 저는 이거네과 틀면 나온다. 수도꼭지예요? 아, 요즘 틀면 나오죠. 토마토에 뭐 그냥 고정이다. 해가 떠도 나오고 달이 떠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잘잘님 5위는 타이타닉이겠죠? 제 생각 또 그래요. 참. 자, 준호님, 오늘이 견우와 직녀가 점점점 랭킹에 별 관심 없으시고.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좋은날님, 의류가 1위가 아닐까요? 아이들 학교 분실물 찾아가려고 연락 오는 거 보면 의류가 엄청 많더라고요. 애들 키우시면서 그 경험에 빗대서 설명을 또 해주셨네요. 이거 완전 공감. 그러네요. 저희도 이제 어린이집에서 보면은 일주일에 한 번씩 청소를 하는데 그때 항상 이렇게 양말이랑 그리고 저기 네. 손수건 이런 거 꼭 놓고 하는데 그래요? 왜 그거 안 가져가는지 모르겠어요. 알겠습니다. 그런데 또 지하철의 경우에는 애들뿐만이 아니라 사실 네. 뭐 어른들이 많이 타다 보니까 어떻게 품목들이 나와 있을지 잘 모르겠네요. 자, 사실 휴대전화, 의료, 가방, 지갑 다 쟁쟁한 분실물들입니다. 그 순위를 맞춰보시길 바라면서 네. 일단은 저희는 종목 진단을 먼저 가보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오늘 함께할 첫 번째 종목부터 볼까요? 전문가부터 먼저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토마토 투자클럽 금산 전문가와 함께하겠습니다. 네, 전문가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금산입니다. 네, 그러면 금산 전문가와 함께하는 첫 번째 종목부터 가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종목은 우리 김은기님께서 보내주신 바로 이 종목이네요. 네. 자, 보령을 보겠습니다. 자, 보령 8,300원에 매수를 하셨고요. 20% 비중입니다. 자, 보령은 뭐 워낙 익숙한 종목들 중에 하나이실 텐데 네. 현재 주가가 7,600원에 위치를 하고 있죠. 자, 봐주세요라고 보내주셨는데요. 자, 보령 요즘 들어서 주가 자꾸 좀 내려갑니다. 자, 언제까지 내려갈지 언제쯤 제대로 올라갈 타이밍이 있을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문가님 보령 어떻게 보십니까? 네, 보령이라는 기업이 보령제약을 말하는 거죠. 우리가 보령제약 그러면 우리가 일반 의약품 중에서 뭐 여러분 아마 그 나이가 좀 드신 분은 아마 다 아실 거예요. 우리가 용각산이라고 있죠. 가루로 된 거 있잖아요. 가루로 된 거. 그 뚜껑 열어서 그죠? 그 담배 많이 피우시는 분들 용각산 많이 드시죠? 그다음에 이제 술을 또 많이 잡수시는 분들은 겔포스. 그죠? 이게 우리가 보령제약 그러면 뭐 일반 의약품 용각산하고 겔포스를 떠오르는데 이 보령제약이라는 기업 자체가요. 우리가 고혈압이나 당뇨 쪽에도 상당한 그런 기술이 누적되어 있는 그런 기업이에요. 근데 보령이라고 하는 이 제약주는 지금 시기상으로 놓고 봤을 때 이 기업은 굉장히 안타까운 거죠. 실적은 전혀 변함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쪽으로 매수가 들어오지 않는 거죠. 지금 거래 대금이 워낙 적다 보니까 주로 지금 관심을 가진 게 2차 전지 양극재, 그다음 우리가 반도체, 우리가 AI 반도체, 그다음은 우리가 건설 기계 쪽, 그다음은 엔터 관련돼 있는 종목. 요 4개 섹터로 돈이 들어가다 보니까 보령 쪽으로 돈이 들어가지 않는 거죠. 워낙 주가는 싼 가격에 놓여 있죠. 이 종목의 적정 가격은 대략 한 얼마 정도 되냐면 한 14,000원 가까이 되거든요. 한 50% 정도가 할인을 받고 있는 거죠. 근데 결국은 이쪽으로 아마 배팅이 들어올 겁니다. 배팅이 들어오는데 보령이 주가가 움직이려면 우리가 사실은 그 의약품 쪽에서 우리가 제약 중에서 대표적인 주자가 셀트리온이잖아요. 셀트리온 주가 한번 보세요. 주가가 이런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셀트리온 주가가 한번 움직여줘야 됩니다. 전혀 움직이지 않고 있죠. 하나 더 볼까요? 삼성바이오로직스. 예, 이런 종목이 움직여줘야 돼요. 오늘 보니까 삼성바이오로직스 오늘 한 3% 정도 하락이 나오죠. 이게 나와 있는 보령이라는 기업이 주가가 움직이려면 우리가 제약주의 셀트리온이나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움직여줘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잖아요. 굉장히 안타까운 거죠. 사실은 이 종목은 지금 20%니까 좀 시간 투자를 하시면 저는 이 종목은 저는 기본적으로 이게가 만 원대거든요. 이까지는 저는 충분히 상승을 가능하다고 봐요. 워낙 주가가 싼 종목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이런 이야기 많이 하죠. 차라리 내가 이런 주식은 내가 만 원대 아래서는 팔 수가 없다. 기다리라. 비중이 20%니까 여러분들 지금 이거 8,300원에 그 매수해서 이거 손실 보고 여러분 잘못 들어가게 되면 오히려 이 종목이 더 반등이 나올 수 있습니다. 이 종목은 최소한의 만 원까지 한번 가져가 보는 전략. 저는 여러분 지금 보시면은 지금 자동차, 그 다음은 반도체, 여러분들 그 다음은 조선, 그 다음은 건설기계, 그 다음 엔터, 이런 쪽으로 돈이 지금 집중되어 있다 보니까 지금 제약 쪽으로 돈이 들어오지 않고 있는데 이 종목은 좀 시간 투자를 하세요. 제가 안 되는 주식을 제가 기다리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제가 택도 아닌 주식을 가지고 기다리는 말 안 해요. 가능성이 충분히 있기 때문에 제가 기다리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이 종목에 지금 실적을 보시면요. 이런 실적 가지고 이거 주가가 이 정도면 가지고 기다리죠. 보세요. 이 기업이에요. 여러분들 적자 기업이 아니에요. 이 기업이 보령제약이 1988년도에 상장된 기업이에요. 이 기업이 설립된 지가 60년 60년 정도에 설립이 된 기업이에요. 엄청난 전통을 가진 있는 그런 기업입니다. 매년 영업이익이 400억에서 500억 이상 나오는 종목이에요. 이런 주식이 주가가 지금 이 모양 이꼴하고 있거든요. 이럴 때는 시간이 약입니다. 기다려줘야 됩니다. 주가가 반등을 줄 때까지. 저는 하반기 정도 되면 이게 나와 있는 보령 같은 종목은 저는 오히려 주가가 좀 더 빠지면 한 추가로 5% 더 매수하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분께서 지금 매수한 가격대가 8,300원이니까 전혀 높은 가격이 아니거든요. 지금 주가가 7,680원이잖아요. 그럼 주가가 전에 봤을 때 한 좀 더 내려오게 되면 한 7,500원 요 정도 또는 한 7,400원 정도 내려오면 추가로 5% 더 매수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 이 종목은 관심이 없을 뿐이지 기업이 나쁜 건 아니니까 좀 시간을 투자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사실 뭐 보령뿐만이 아니죠. 네. 제약바이오 관련된 종목들 중에 이렇게 좀 쉬어가는 종목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을 봐야 되는 종목이 아니라 조금 더 기다림이 필요하다. 좀 더 여유 있게 지켜볼 필요가 있다는 점을 기억해 두시면 좋겠는데요. 자, 보령 살펴드렸습니다. 기억해 두시고요. 자, 처음 오신 우리 은기님을 위해서 저희가 네. 서비스 가는 거고요. 두 번째는요. 랭킹쇼는 우리 맘대로. 그렇습니다. 이런 편파가 어디 있습니까? 실제로 저희 맘대로는 아니지만 그렇긴 한데. 저희 의견이 상당히 좀 들어갑니다. 그렇습니다. 자, 다음은 우리 골디락스님께서 네. 시장이 좀 이렇게 돼야 된다라는 생각 항상 하면서 제발요. 예, 종목이 너무 안 좋아요. 근데 뭐예요? 카카오 게임즈입니다. 이거 최저가 아니에요, 지금? 이거는 이제 올해도 연저점이고 어허. 역대 최저 수준까지 떨어지고 있어요. 상장은 최저죠, 지금? 최저죠.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가격대가 얼마신가 봤더니 33,000원입니다. 네. 33,000원이면 낮다고 생각하셔서 들어가신 것 같아요. 그렇죠. 사실 그 정도만 해도 상당히 내려간 구간이었죠. 네, 근데 더 내려가는 거죠. 7%로 담고 계셔서 네. 그럼 더 내려가는구나. 좌절하시는 게 아니라 추가 매수까지 지금 현재 고려를 하고 계십니다. 요즘에 사실 신고가 속출하는 종목들이 많다 보니까 네. 이런 종목을 잘 모르시는 분들이 꽤 있는데 신저가 종목들도 제법 나오는 게 바로 요즘 시장입니다. 그렇습니다. 이것도 그 중에 하나고 예. 중요한 건 이제 상장가인 24,000원에서 살 수 있나. 그러니까 아하. 그냥 화끈하게 더 내려가라 그냥. 약간 네. 이런 느낌까지 지금 가고 계십니다. 여기서 5,000원이 더 빠져야 24,000원인데 말이죠. 근데 지금 기세 봐서는 네. 어쨌든 알아보겠습니다. 전문가님
카카오 게임즈 24,000원까지 갈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추가 매수? 네, 이분께서 지금 카카오 게임즈를 33,000원에 지금 7% 가지고 계시죠. 사실 높은 가격은 아니죠. 근데 이제 이 카카오 게임즈라고 하는 기업은 이제 우리가 카카오 그룹을 한번 보셔야 돼요. 사실은 카카오 게임즈가 있고 카카오 뱅크, 카카오페이, 카카오 이렇게 기업이 4개가 있잖아요. 카카오라는 기업이 있죠. 그러니까 제가 그래서 저는 이 카카오라는 기업을 저는 부정적으로 보는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카카오, 그냥 저는 카카오만 하나만 있어도 저는 충분하다 보거든요. 네이버 같은 경우도 그냥 하나만 있잖아요. 네이버 뱅크가 있습니까? 네이버 페이가 있습니까? 네이버 게임즈가 있습니까? 네이버 하나만 있잖아요. 네, 카카오랑 그러면 카카오 게임즈, 카카오페이, 카카오뱅크 이렇게 있을 이유가 없거든요. 저는 이 부분을 굉장히 부정적으로 보는 사람입니다. 저는 주식을 하는 사람으로서 굉장히 부정적으로 보는 거죠. 이런 부분들을. 그러니까 주가가 사실은 비싼 주식들이죠. 저는 차라리 카카오로 하는 것보다 네이버 하는 게 훨씬 더 낫다고 보고요. 이게 나와 있는 카카오 게임즈는 역시 마찬가지로 지금 게임주가 다 그렇습니다. 게임주의 차트가 다 이런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시장에 전혀 관심 없는 거죠. 그리고 중국과의 관계도 썩 좋지 못하고. 그러니까 주가가 상승을 하려면 두 가지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실적이 끝내주든지 실적이 앞으로 실적이 굉장히 좋아지든 예를 들어서 뭐 하이로코리아, 성강밴드, 태강, HT, 현대, 건설기계, DY파워, 성와이텍 또는 뭐 SL 이런 기업들, 이소페타시스, 뭐 기아, 동성화이트 이런 실적이 끝내주든지 한마디로 막 실적이 끝내주는 주식을 가지든지 그렇지 않으면 주가가 상승할 수 있는 모멘텀을 가지고 있든지 우리가 AI 반도체 있잖아요. 이소페타시스, 한미반도 이런 종류. 그러니까 실적이 끝내주든지 아니면 주가가 상승할 수 있는 모멘텀이 있든지 둘 중에 하나가 있어야 되잖아요. 지금 시장이 그런 시장입니다. 지금 시장이 한마디로 실적이 똑소리 나든지 주가가 상승할 수 있는 강력한 모멘텀을 가지고 있든지 그렇지 않는 주식들은 전부 다 이렇게 52주 신저가를 기록하고 있죠. 아마 52주 신저가가 엄청날 거예요. 그러니까 시장에 관심이 없는 거죠. 돈의 규모는 거래 대금은 한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가는 주식만 가는 거죠. 그래서 이게 나와 있는 카카오도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저는 이제 보통 주가가 이게 멈추려면 어떻게 멈추나 이렇게 멈춥니다. 제가 한번 멈추는 방법을 하나 설명을 드릴게요. 보통 주가가 빠질 때는 어떻게 빠지느냐 제가 한번 그림을 한번 그려볼게요. 이런 주식이 있잖아요. 이런 식으로 있잖아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조금씩 빠지다가요.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이렇게 조금씩 이렇게 빠지다가 이런 식으로 잘 보세요. 제가 설명하는 거 보세요. 이렇게 찌끔찌끔이 빠져요. 빠지다가 이게 그냥 실망 매물이 나올 거 아닙니까? 보세요. 쭉 이렇게 빠지면요 못 견딥니다. 이렇게 빠지다가 막판에 가면요 장대봉 하나 쭉 나옵니다.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장대 양봉이 나오면 비로소 주가가 바닥을 치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좀 설명을 그렇게 드리고 있는 겁니다. 이런 패턴이 있잖아요. 엄봉 이렇게 나오다가 찔끔찔끔 빠지다가 막판에 가면 이렇게 급락하는 경우가 나오거든요. 그럴 때 비로소 주가가 이게서 바닥을 짚고 돌아서는 겁니다. 이게서 이렇게 주가 이런 식으로 주가가 음봉 나오나서 주가 이렇게 짚고 돌아서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제가 요 패턴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요 패턴이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카카오 게임즈의 패턴이 이런 식으로 나올 수 있습니다. 추가적인 하락에 좀 더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게서 바로 돌아서기가 어렵습니다. 거래량이 터지면서 장대 음봉 하나 정도가 나오면 비로소 바닥을 치고 돌아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측면 지금 자리는 추가 매수는 좀 기다려 주시고요. 7% 가지고 계시니까 이와 같이
한번 장대 음봉이 한번 나오는 날 있잖아요. 장대 음봉이 한번 나오는 날, 그 다음 날, 오늘 만약에 장대 양봉이 나오면 내일 정도, 모레 정도 장대 양봉이 나오면 그 다음 정도. 그러니까 장대 양봉이 나오고, 장대 음봉이 나오고, 장대 음봉이 나오고 난 다음 매수하는 전략, 추가 매수하는 전략. 그걸 제가 제시해 드릴 테니까, 제가 봤을 때 이런 상태면 한 25,000원까지 하락도 좀 열어놓으십시오. 25,000원 정도 하락도 좀 열어두셔야 된다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시간, 이 종목에 대한 관심이 그 누구도 관심을 가지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러면 장대 음봉 하나 나오면 그 다음 날 추가 매수하는 그런 전략을 제가 한번 나름대로 제가 한번 설명드린 거니까 한번 참고를 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두 번째 종목 골디락스님의 카카오 게임즈 네. 진단을 도와드렸습니다. 네. 아, 역시 이 진단의 이 전문가의 클래스가 느껴지는 게요. 예. 우리 오늘 장이 안 좋다 보니까 800도 안 되게 출발을 했거든요. 조금 의기소침했어요. 예, 그런데 금사 전문가 진단 쭉쭉 들어가고 나서부터 순식간에 지금 900 돌파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여러분 감사드리고요. 감사합니다. 네, 우리 금산 전문가께서 화려한 진단 그 테크닉들을 보여주셨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음봉의 연속. 음봉 하는데 갑자기 마른 음봉이지만 실시간으로 계속 올라갑니다. 이렇게 동적자가 올라가는. 순식간에 2, 30면 붙어버렸어요. 그렇습니다. 거의 좀 신기에 가까운 테크니션 우리 금산 전문가의 진단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사족일 수 있겠지만 금산 네. 전문가는 제가 본 전문가들 중에서 가장 마우스를 잘 사용하시는 것 같아요. 진짜 어떻게 손으로 저렇게 빨리빨리 저렇게 음봉을 그리면서 말을 하실 수가 있는지. 한자도 심지어 쓰시잖아요. 프로게이머의 손길이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진짜 진단의 프로페셔널이 이런 분이시구나. 그렇습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내용이든 보여지는 네. 거든 전부 다 대단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다음 종목 진단 바로 갈 텐데 그 전에 한 가지만 확인하고 지나갈게요. 예. 오늘 랭킹 주제 이거였습니다. 7월 7석 특집이에요. 가장 많이 칠칠하지 못하게 흘리고 다니는 물건은 자, 일단 5위 공개 드리겠습니다. 아무 의미 없는 이건 맞히셔야 5위입니다. 돼요, 우리 시청자님들. 5위는 요겁니다. 아주 영화 의미 없는 타이타닉. 아이, 참나. 누가 저걸 잃어버려요? 그러게 말입니다. 아, 그냥 랭킹쇼에서 하나의 밈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유, 진짜. 저희끼리만 맨날 얘기하는 타이타닉. 저거 왜 띄우는 거야? 진짜 지겹습니다, 진짜. 볼수록 아름다운 영화, 언급될수록 아름답지 못한 타이타닉. 자, 그러면 4위부터 진짜 이제 본 게임이에요. 맞춰가시길 바라면서 다음 종목 진단 가보겠습니다. 자, 이번에 살펴드릴 종목은 바로 이겁니다. 유튜브에 사춘간 볼빨기님. 이녹스 갖고 계신데요. 자, 이게 이녹스 봐도 웃겨, 이 이야기. 매수 가격이 39,200원입니다. 10% 비중이시고요. 저번에는 이녹스 첨단 소재였는데 이번엔 이녹스입니다. 자, 오늘 금산 전문가님한테 욕 좀 먹고 싶습니다. 네, 욕을 제발요. 언제 했다고. 왜 그러냐면 미리 지금 네. 밑밥을 깔아두신 거예요. 그러면 왜냐면 덜 얘기하실 줄 알고. 39,000원에 예. 매수하셨고 지금 32,000원까지 빠졌는데 예. 이게 주가가 사실 한때 굉장히 올랐다가 지금 다 빠진 거거든요. 어우, 답답. 알아보겠습니다. 예. 금산 전문가님, 이거 욕 먹어야 되는 거 맞나요? 어떻게 보십니까? 네, 이분께서 보니까 39,200원에서 이제 매수를 하셨기 때문에 뭐 매수 가격은요 뭐 나쁘지 않아요. 제가 봤을 때 이제 이분께서 1차 한번 급등이 나고 난 이후에 주가가 충분한 조정을 받고 이렇게 돌아서는 이 구간, 아마 이 구간에서 아마 샀을 거예요. 그 가격대가 거기가 39,000원대니까 뭐 이 자리에서는 한번 매수가 한번 가능한 구간이었죠. 1차 상승 나오고 충분한 조정 받고 이제 2차 상승을 노리고 샀는데 반대로 시장이 거꾸로 가니까 이렇게 이제 지금 손실이 나와 있는데요. 이녹스나 뭐 이녹스 첨단 소재 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런 섹터 보통 뭐 반도체나 뭐 2차 전지나 그다음은 뭐 디스플레이나 거의가 이런 모습을 다 하고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이 자리에서는요. 한번 시간을 가지고 한번 기다려 주세요. 보통 이렇게 시세가 터졌던 종목군들은요. 이게 쉽게 죽지 않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다시 한번 더 상승세가 나올 수 있으니까 이거는 그 대신에 이것은 이 종목 가지고 수익을 내려고는 하지 마세요. 제가 이 시간을 통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지금 시장에서 갈 수 있는 종목은 실적주가 워낙 많습니다. 제가 실적주 한번 이야기해 볼게요. 이녹스는 실적이 뒷받침 안 되지만 제가 이 시간을 통해서 이야기 많이 해드리죠. 여러분들요, 이게 나와 있는 종목 많잖아요.
태강, 성강밴드 얼마나 많아요. 지금 조선 기자재 성강밴드, 하이로 코리아 여러분 있잖아요. 이런 종목 있잖아요. 실적들 많잖아요. 그 다음은 여러분 자동차 부품들 뭐 제가 이야기 안 해도 성우 하이텍, SL 같은 종목군들 여러분들 지금 실적주가 워낙 많아요. 근데 그런 종목을 배팅을 하시면 되는데 실적이 수반되지 않는 주식을 가지고 기다리니까 이런 모습이 나오는 거죠. 제가 봤을 때는요, 이 종목 이렇게 하세요. 예, 기다리시면 이제 기술적인 반등을 한번 바라볼 수 있는데 그 반등은 뭐 37,000원 정도까지의 리바운딩은 나올 수 있어요. 보통 우리가 되돌림이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그러면 37,000원 정도까지 이 정도까지의 상승 여력은 나올 수 있으니까 이 정도 오면요 한번 매도를 하시고 종목을 교체하는 전략입니다. 내가 방금 이야기해드렸죠. 지금 시장은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실적이 지금 계속적으로 좋아지고 있는 게 조선하고요. 조선 기자재가 있잖아요. 조선하고 조선 기자. 지금 보세요. 여러분들 하나 오션 주가 가는 거 보세요. 조선. 그 다음은 자동차 완성차도 괜찮습니다. 자동차하고요. 자동차 부품. 그 다음 우크라이나 재건 있잖아요. 건설 기계 있잖아요. HD 현대 건설 기계, HD 현대 인프라코어, 진성 TC 이런 종목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거. 그 다음 AI 관련되어 있는 종목, 오늘 조정 받을 때 AI 관련되어 있는 종목 있잖아요. 한미 반도체 같은 이런 종목들 많잖아요. 이런 거. 한미 반도체. 제 눈엔 주식이 너무나 많습니다. 좋은 주식이 너무나 많아요. 그런 주식으로 매매하는 것이 정석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이녹스는 기술적인 반등은 37,000원까지 반등이 나오니까 그 정도 오면 매도하고 종목을 교체하자.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녹스를 살펴드리는 가운데 좋은 종목들에 대한 힌트가 참 많이 나왔습니다. 실적이 특히나 뒷받침되는 종목들을 주목해 봐야 된다는 점 말씀해 주시면서 네. 이녹스는 39,000원 여기까지 보기보다는 37,000원 정도 오면 매도를 해보자라는 점 말씀해 주셨거든요.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도움 말씀 주실 금산 전문가 여기서 좀 인사드릴게요. 전문가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금산 전문가와 함께 종목 진단 도와드렸습니다. 네. 자, 지금 시청자분들께서 900분을 또 이렇게 계속해서 유지를 잘 해주시고 계십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만큼 저희가 한 분이라도 더 좀 구제해드린다는 관점으로 열심히 또 나머지 30분 채워가 볼 텐데요. 네. 자, 이번에는요, 같이 해주실 분, 4위 공개할까요? 4위 공개 좀 가죠. 공개부터 하고요. 너무 이제 오늘 랭킹쇼 준비 시간도 필요해요. 알겠습니다. 네. 랭킹 잠깐만 그러고 보니까 하나도 공개 안 했잖아요. 이거. 역시. 아니, 5위는 저거 아무것도 아니잖아. 저 쓸모없는 타이탄이 공개했잖아요, 지금. 저것 때문에 4위를 지나칠 뻔했습니다. 지겨워, 진짜. 자, 4위 갈게요. 가장 많이 칠칠하지 못하게 흘리고 다니는 물건. 네. 서울교통공사 접수 유실물 기준입니다. 2022년이고요. 좀 가져가세요, 특집. 4위 알려주시죠. 가방. 4위가 가방이었습니다. 14.2%. 적지 않네요. 근데 가방이 이거 데미지 굉장히 세거든요. 당연하죠. 그 안에 다 들어있는데. 네, 가방에 뭐 신분증, 뭐 지갑도 사실 가방에 들어있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거 재발급할 거 생각하면 진짜 짜증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가방을 여러 번 잃어버린 적이 있어가지고 참 갑자기 옛날 생각나면서 가슴이 어쩐지 아파집니다. 맨날 가방이 바뀐다 했어요. 가방을 그래서 저는 비싼 걸 절대 사지 않습니다. 이해합니다. 잃어버릴까 봐. 많이 잃어버리면 안 사요. 싼 거 사야 돼, 싼 거. 지갑도 아예 안 들고 다니고. 좋은 생각입니다. 아무것도 안 들고 다니고 싶은데 그럴 수는 없더라고요. 다행히 몸은 끌고 다니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럼 다음 전문가 모셔볼까요? 자, 우리 30분을 또 화려하게 쏘아주실 김본만 전문가입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교관입니다. 자, 오늘 또 금요일을 또 화려하게 쏘아주시는데요. 자, 첫 번째 종목부터 가보겠습니다. 유튜브에서 삐삐님께서 또 여행하면 이 종목이죠. 하나투어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하나투어 지금 62,700원에 비중 14%. 아이고. 6만 원대요. 앞자리가 4로 바뀌었습니다. 근데 요즘 뭐 여행 많이 간다고 많이 늘었다고는 하는데 앞으로에 대한 전망도 좀 개선이 많이 된 건지 전문가께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하나투어 어떻게 보십니까?
자, 먼저 이제 미국의 그 여행 레저 관련 종목군들이 최근에 보게 되면은 그들 종목군들도 1분기까지는 주가가 좀 비탄력적으로 움직였는데 한 6월 달 접어들어서는 뭐 크루즈 관련 종목이라든지 뭐 에어비앤비 그다음에 뭐 카지노 관련 종목군들도 주가 흐름이 괜찮게 지금 이어지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장기적으로 항공주도 마찬가지고요. 코로나 때 상당히 피해를 봤기 때문에 이제는 그들 종목군들도 그 바닥을 탈피하는 그런 모습이 많이 나오거든요. 미국 관련 종목군들에서. 우리 시장 같은 경우도 결국 이제 이번 한 7월 달, 이번 달, 다음 달 정도까지 지나면 이제 하나투어 같은 경우도 대표적인 여행 대장주인데 그 하반기에는 주가 좀 상승이 나오지 않겠나 싶습니다. 이제 중국에 또 사실은 중국에서 리오프닝 시행을 하게 되면서 다른 나라 같은 경우는 대부분 단체 관광을 지금 허용을 했거든요. 실질적으로 4월부터. 근데 유독 우리나라하고 일본만 지금 단체 관광을 이제 허용을 안 했습니다. 이게 이제 정치적인 문제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뭐 결국 이제 우리도 이제 허용을 하지 않겠나 싶고요. 이제 실적으로 본다 그러면은 지금 3년 동안 하나투어 같은 경우는 코로나 때 뭐 인사동에 본사까지 매각했죠. 예, 그러면서 아주 그 뼈를 깎는 그런 구조조정을 시행했고요. 예, 올해부터는 이제 영업이익이 흑자전환됩니다. 그리고 이미 이제 코로나 때 그 후발 여행사들, 뭐 비상장기 포함해가지고 대부분 다 파산했습니다. 네. 근데 경험적으로 봤을 때는 대장 기업들은 그럴 때 오히려 더, 예, 크게 이제 또 성장합니다. 요 시기가 지나고 나면. 1분기, 2분기 실적이 또 안 좋고, 이제 올해 실적은 하반기, 3분기, 4분기 실적이 상당히 좋아집니다. 그래서 전체 영업이익은 한 300억 넘게 일단 흑자 전환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 올해 대비해서 내년 더 좋겠죠. 예, 한 2배 정도 아마 영업이익이 증가할 겁니다. 그러면 하나투어 같은 경우가 그 지금 현재 시총이 이제 8천억 조금 넘는데, 사실상 이제 그런 관점을 본다 그러면은 더 이상 이제 하락할 자리는 크게 없다고 보여집니다. 요게 이제 이번 달 정도 지나가야 돼요. 예, 잠깐 차트 보시면 기술적으로 월 중에 조금 이제 시장 영향에 의해서 이제 흔들릴 수는 있습니다만은 아마 이 라인을 크게 벗어나지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작년에 그 1,000억 넘게 영업 적자 기록했을 때도 이 라인을 안 깼거든요. 근데 지금 올해부터 지금 터닝 포인트를 잡아나가는데 작년 저점을 깨버린다? 뭔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예. 그랬을 때는 어차피 지금 뭐 고점에서 한 14% 보유를 하셨기 때문에요. 만약에 뭐 4만 원 언저리까지 일시에 한번 눌러준다 그러면은 저는 일부러 한 20%, 한 5, 6%더 매수하셔가지고 하반기를 겨냥해서 가져가시면, 예, 크게 막 무리가 없겠다. 이렇게 말드릴 수 있겠고, 그 다음에 이제 기술적으로는 사신 가격대입니다. 그러니까 6만 원. 그 라인이 상당히 이제 매물이 많이 있거든요. 예, 그래서 반등을 많이 준다 그러면 사신 가격대, 예, 6만 원 아니면 6만 5천 원. 그 라인에서는 거기 이제 매물이 많으니까 거기서 한 번 더 얻어 맞을 겁니다. 그래서 그때 한번 끊었다가 다시 보셔도 되고, 안 그러면 하반기까지 많이 가져가신다. 예, 길게 좀 보신다 그러면 뭐 8만 원 전후까지도 충분히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전체 전략은 홀딩입니다. 네. 가지고 계시랍니다. 두 가지 전략을 말씀해 주셨는데, 하나는 끝까지 들고 가는 거, 또 하나는 6만 원에서 6만 5천 원 사이를 한번 끊었다 가는 건데, 삐삐님께서 지금 채팅창에다가 네. 저는 장기로 갈랍니다. 벌써 기간을 상당기가 좀 가져가실 생각을 굳히셨네요. 네, 그렇다면 우리 전문가께서 두 가지 맞춤 전략을 드렸는데 첫 번째 거 선택하셔가지고 하반기까지 8만 원 전후 목표가 잡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저 계속 뭡니까? 저거? 삐삐님, 네, 예. 100만 년 가져가렵니다. 100만 년. 100만 년이면요. 그 힘들 것 같은데 100만 년은. 그때 인류가 살아있을지 모르겠지만. 예. 그리고 방금 전에 화면에 나와 있던 저거는 글씨가 너무 작아서 잘 안 보이셨을 텐데 유실물 센터 위치하고 연락처를 적어 놓은 거니까 네. 예, 저거 보시면서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청 충무로 왕십리 대릉입구 이렇게 있네요. 그렇습니다. 도움이 많이 되는 랭킹쇼입니다. 삶의 지혜를 얻어가시고요. 유익하네요. 예. 자, 다음 종목 가보겠습니다. 예. 자, 이번에 살펴드릴 종목은 이 기장멸치님께서 보내주신 요 종목이군요. 어떤 겁니까? 바로 자, 고영 보겠습니다. 고영. 자, 고영
15,980원에 매수를 하셨고요. 네. 10% 비중입니다. 자, 고영이 오늘 뭐 4% 넘게 좀 빠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자, 그리고 최근 들어서 바짝 상승이 나왔다가 그 상승했던 거 지금 다 토해냈습니다. 그러게요. 굉장히 좀 좋다 말았다 싶은데. 그러니까 이제 17,000원 찍고 그냥 내려와 버렸어요. 그래 사실 그 크게 봤을 때도 주가가 좀 많이 내려와 있었던 상황이라서 네. 이제 좀 풀리나 보다 싶다가 이렇게 또 내려오니까 굉장히 실망스럽죠. 그렇죠. 자, 고영. 이거는 틀면 나오시네요. 이 말씀해 주셨던 기장멸치님의 종목입니다. 네. 자, 고영을 알아보겠습니다. 전문가님, 고영. 얼마 전에 좀 쭉 솟구치나 싶다가 그대로 다 내려왔습니다. 어떻게 볼까요? 자, 뭐 고용도 지금 거래 없이 어제 오늘 지금 급락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뭐 기업적으로 뭐 문제가 있어서가 아니고 뭐 시장 영향을 먼저 받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 바닥에서 돌릴만 하니까 좀 시장이 또 꺾이면서 같이 미루지 않습니까? 이제 반도체 쪽도 지금 약간 조정 구간이고, 뭐, 이 기업 같은 경우는 그 로봇 관련이죠. 의료 정비 로봇이죠. 수술 로봇. 예. 그래서 가격 조정은 사실 다 받았어요. 근데 시총이 약간 실적 대비해서는, 지금 시가총액이 뭐 1조 원 정도 넘으니까 올해 뭐 영업이익 한 600억 정도 지금 예상하고 있거든요. 물론 내년엔 더 좋습니다. 예. 그 3분기니까 뭐 내년 실적 반영하면 주가 이제 원래 움직이는 것이고, 이제 한번 조정 나올 때이죠. 기술적으로 보시면은, 예, 요 로고 차트로 보시면요. 예, 그죠. 여기 이렇게 해가지고 요 추세선 상단 라인까지. 이 트렌드입니다. 이 트렌드. 그러니까 요번에 반등 나왔던 자리가 17,500원 터치했었는데 저점에서 거기서는 저점 잡으시면 한번 끊었다가 다시 볼 자리죠. 그 다음에 그때가 이제 대량 거래 터졌지 않습니까? 그리고 고용의 이 차트를 여러분들께서 한번 공부한다 생각하시면 한번 보세요. 뭘 보셔야 되겠습니까? 예, 거래량을 보셔야죠. 거래량을. 그죠? 예, 거래량이, 지금 상장일에 이번 주, 지난주인가요? 예, 지난주에 최대 거래 나왔습니다. 거의 1,000만 주 가까이 나왔습니다. 1,000만 주. 거래가 또 고점에 나온 게 아니고 저점에 나왔잖아요. 1,000만 주. 그러니까 전체 유통 물량 중에 거의 한 20%가 나왔고, 그러니까 상장일에 지금 최대 거래가 나왔다는 얘기는 그것도 바닥권에서 손바뀜이 나왔다는 얘기죠. 손바뀜이. 이런 종목군들은 거래에도 터진 애들은 그 중간에 찌글찌글 이렇게 조정이 나온다 하더라도 좀 꾸준하게 봐야 됩니다. 누군가는 매집을 했다는 얘기거든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그전처럼 이 고점에서 이렇게 거래가 나왔다 그러면 그건 털린 거래인데 주가가 2021년도 고점 찍고 나서 지금 거의 3년 동안 조정 나오고 나서 저점에서 바닥에 거래 터지지 않습니까? 이건 새로운 임자가 들어왔다는 얘기죠. 예, 그래서 이거 다음 주 정도 아마 간등이 나올 겁니다. 다음 주 정도. 예, 좀 길게 보셔도 됩니다만은 우선은 지금 시장이 이렇게 어수선할 때는 중장기 종목이라 하더라도 일부는 조금 조절할 필요성이 있다는 얘기죠. 예, 시장이 잘 가다가 갑자기 뭐 꺾인다든지 조정이 나왔을 때는 그런 센스가 좀 필요합니다. 주식하시는 분들은. 매수가가 16,000원이지 않습니까? 예. 16,000원까지는 반대고 줄 겁니다. 근데 거기 가면 또 다시 얻어 맞아요. 예. 그래서 이 거래가 대량에 터졌기 때문에 그 의미는 좋은데 대량 거래 터지고 나면은 세력들 입장에서는 개인들도 물량 털려고 계속 막 지그재그 행보를 만들죠. 예. 그래서 한 번에 푹 들어가지 마시고 이런 패턴은 이제 월봉을 보시고 한번 반등 줄 때 한번 때렸다가 예. 좀 분할로 나눠서 들어가는 게 좋습니다. 이번 달은 아마 추가적인 하락도 제한적입니다만은 또 위쪽으로 또 바로 가지도 못해요. 그러니까 단기 박스권 단기로 일단 대응하시고 다음 달 지나서 조금 더 주더라도 그때 이제 추세 살릴 때 그때 이제 제대로 이제 올라가면은 그때는 이제 한 뭐 1-20% 편입하셔가지고 좀 끌고 가시면 되는데 2차 목표가는 1차는 지금 17,000원이고 16,000원, 17,000원, 2차는 요 추세선 상단이 2만 원 초반 정도 되겠죠. 그러니까 17,000원을 완전히 장해버린다 종가에. 그러면은 한 2만 원 라인까지 갈 수 있기 때문에 1, 2차 일단 목표가 설정하시고 그렇게 대응하시면 됩니다. 일단 홀딩이 돼 이번 달은 단기적으로 좀 대응한다. 이렇게 나눠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고영 살펴드렸습니다. 일단은 네네. 뭐 긍정적으로 볼 수는 있겠네요. 매수가 이상에 나오겠습니다. 16,000원, 17,000원 정도를 일단 1차적인 목표가로 잡아두시고 17,000원을 안정적으로 넘어가게 된다면 그 뒤에는 2만 원까지도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고영 살펴드렸으니까요. 우리 기장멸치님 이번에 두둑하게 좀 챙기고 나오시길 바라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이번에 그럼 3위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맞아요. 오늘 랭킹 주제 이거 잊어서는 안 되죠. 자, 잊어버릴 만한 거 3위입니다. 네, 뭘까요?
의류입니다. 와, 가방과 비슷하네요. 그쵸, 비슷하게 잃어버린다는 거죠. 의류와 가방이 비슷한 수치. 나란히 14% 기록이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여러분, 이거 그냥 이렇게 슥 보고 넘기시지 말고, 아, 나도 지하철 타면서 이런 물건들 잃어버리지 않게 조심해야 되겠다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요? 그렇습니다. 이거 뭐예요? 아, 이 4위까지 나왔으니까 1, 2위 한번 잘 맞춰보시라는 얘기죠. 02년부터 13년까지는 가방이 압도적으로 1위였고요. 지금 4위로 밀렸지만. 그러다가 몇 년 동안은 휴대전화를 가장 많이 잃어버렸고. 저것도 공감해요. 갑작스럽게 또 지갑으로 바뀌었어요. 이게 트렌디하군요. 이것도 그러면 이번에는 어떻게 또 바뀌었을까요? 가방이 다시 올라간 거 아닐까요? 근데 우리가 지금 순위권에 저 4위가 가방하고 가방이잖아요. 지금 나왔으니까. 그러니까 올해 들어서는 약간 이제 순위 변동이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싶은 거죠. 제 생각에는요. 네. 지갑이 1위입니다. 지갑이. 왜냐면 휴대전화는 예전보다 더 비싸졌기 때문에 좀 더 조심할 거란 말이죠. 저는 오히려 반대예요. 왜냐면은 많이 만지는 게 휴대전화이기 때문에 그러다가 잘못될 수도 있거든요. 그렇죠. 네. 자, 그럼 요거 1위와 2위를 여러분 한번 맞춰보시길 바라면서 저희는 또 종목을 계속 진단해 볼게요. 자, 이번에는 제가 갑니다. 자, 김용희님께서 유튜브에서 이노 와이어리스 올라왔습니다. 네. 아휴, 48,000원에 사셨어요. 12%에. 이거 근데 이것도 5G 통신 장비였던 종목이잖아요. 48,000원이면 이게 얼마입니까, 지금? 아이고, 그래도 이노와이리얼스가 한동안 좀 잘 버텨주나 싶어서 이때 하단에서 기 모으고 빵 한번 칠 줄 알았는데 아니 더 떨어졌어요. 하단 이게 모으고 무슨 다시 일이죠? 모으고 떨어져 버렸죠. 이게 거의 2021년 연말 네. 거의 한 몇 년 가고 계신 겁니다, 지금. 어떻게 될지. 이거 추가 매수 해야 될까요? 12%니까 조금 여유가 있으신가 봐요. 이 5G의 아픔 참 큰일 났네요, 이거. 단가 낮추는 게 지금 상황에서 의미가 있는 건지 알아보겠습니다. 전문가님, 이노 와이어리스 어떻게 보십니까? 자, 그 통신장비 종목군들은 그 기본적으로 이제 실적을 제가 먼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적은 이 기업들도 마찬가지 대부분이 서진 시스템이 이제 가장 실적이 좋은데 FR텍하고 이노와이러스 같은 경우도 사실은 지금까지 뭐 적자난 게 한 번도 없습니다. 그리고 통신업종 장비 쪽은 상반기가 안 좋고 하반기 다 좋아요. 그러니까 1분기, 2분기 이 기업 같은 경우도 1분기, 2분기 대비해서 3분기, 그러니까 이번 분기죠. 이번 분기부터는 분기별로 영업이익 자체가 상반기보다 한 2배 이상 증가합니다. 그러니까 2분기 아마 실적이 아마 44억 정도 예상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이번 분기, 3분기에는 영업이익이 한 80억에서 90억, 4분기에는 100억 이상 기록할 거예요. 그러니까 전체 올해 영업이익 자체가 작년도 나쁘지 않았어. 작년에 143억인데 올해는 작년 대비해서 거의 2배 증가거든요. 예상이 한 270억. 잘 나오면 영업이익이 한 300억 가까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근데 현재 시가총액이 지금 한 2천억이 좀 안 되죠. 오늘 밀려가지고 1990억 정도 지금 나오더군요, 보니까. 예, 그래서 이제부터는 상당히 저평가다. 근데 실적이 이렇게 괜찮은데 왜 이렇게 밀리지? 라고 이제 다른 업종도 워낙에 이제 자금 쏠림 현상이 심했기 때문에 그래요, 상반기에. 2차 전지라든지, 반도체 관련 종목군들로.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실적이 대비해서 저평가인 종목군들도, 예, 자금 쏠림, 블랙홀 현상 때문에 오히려 더 미는 기업도 많이 있거든요. 이게 아마 다음 주까지 아마 이런 과정이 펼쳐집니다. 예, 그러니까, 추가적으로 더 못 오르는 종목군들은 더 올려버리고, 예, 그 다음에 더 이상 와이어러스처럼 더 이상 밀릴 자리가 없는데 지금 더 밀어버리고, 예,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월봉 보시면은 요 120개여서는 이탈 안 할 것이다. 제가 보건데 이탈 하더라도 다시 살립니다. 거기가 이제 24,000원 초반 정도 되거든요. 지금 오늘 25,500원이니까 한 1,500원 정도 남았네요. 예. 그 정도 오면 일단 저점을 확인할 것이고, 지난 시간에도 제가 이제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지금 월봉 자체 거래를 보세요. 거래. 전혀 의미가 없습니다. 이렇게 빠진 애들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놔두면 다시 또 올라옵니다. 알아서. 그리고 이제 통신 장비 쪽이 사실 이제 코로나 때문에 설비 투자가 지연됐잖아요. 네. 근데 이제 올 하반기부터는 이제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특히 이제 인도라든지 미국도 마찬가지. 지난주에 미국 같은 경우도 한 55조 원 정도 규모의, 예, 통신, 바이든 행정부에서 이제 인터넷 설비 투자를 한다라고 그때 나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마 이번 달까지만 고생하면 다음 달부터 종목별로 일단 반등이 나올 수 있고요. 추가 여부 지금 말씀하셨는데 12%니까 그렇죠. 이렇게 밀 때 이제 이런 기업들은 전혀 문제 없는 기업들은 추가하셔도 된다는 얘기야. 20%가 8% 정도 눌림을 줬을 때 매수를 하시는데
단지 이제 저점을 찍었다 해가지고 주가 이제 바로 또 급반등이 나와야 되지 않습니까? 좀 기간 조정이 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번 달 말까지 조금 여유를 가지시고 예, 분할로 현재 가격 이하로 민다 그러면 한 네다섯 번 정도 걸쳐가지고 좀 분할로 매수하셔가지고 전체 한 20% 비중을 실으셔가지고 그러니까 전체 비중은 이거 한 8%만 추가하시라는 얘기예요. 예, 그래서 하반기까지 보자. 그러면 단가 좀 많이 낮아질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35,000원, 그러니까 직전 고점이에요. 항상 올 1월 달에 고점이죠. 제가 봐서 이 정도 가격 가야 됩니다. 이 기업 같은 경우도. 예, 그래서 일단 홀딩이시고 이번 달 말까지 조금 여유를 가지시고 일부 한 8% 더 추가하셔서 20% 채워가지고 그 라인까지 가져가 보자.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추가 매수를 우리 시청자님도 좀 알아보시고서 말씀하신 게 아닌가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자, 보유 의견 드렸고요. 24,000원대에서 저점 확인 가격대입니다. 확인해 보시고 추가 매수 하신다면은 이제 여기에서 플러스 8%만 더 분할로 매수한 다음에 하반기까지 보시자. 목표는 35,000원 제시해드립니다. 네, 종목 진단 하나 갔다 왔고요. 지금 보니까 이 랭킹쇼 시간에 미스터 진단 찾는 분들이 굉장히 많네요. 아, 그래요? 자, 오늘도 미스터 진단 하느냐고 이야기를 해주고 하죠, 있는데요. 저희. 네, 매주 불타는 금요일은 저희는 밤이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이제 3년 채워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과 함께하는 불타는 금요일이고요. 예. 자, 불금애들도 불타는 금요일에 낮부터 밤까지 다들 불태워줄 준비하시고요. 자, 지금도 계속 뜨겁게 가보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종목 진단 바로 이어가 볼 텐데요. 자, 이번에는 유튜브에 김혜일님께서 보내주신 종목입니다. 예. 자, 매수한 종목이 DMS예요. DMS. 근데 매수 가격이 7,800원입니다. 이 7,800원이라는 가격이 이게 좀 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8% 비중 갖고 계시거든요. 자, 얼마 전에 DMS가 조금 올라갔을 때 네. 7,000원 금방 정도 그 부분까지 올라갔다가 다시 또 밀렸어요. 사실 그 7,000원대 정도에서 좀 꽤 오래 있다가 지금 밀려 있는 상태여서 7,800원이면 제법 매수하신 지가 지난 것 같습니다. 몇 년 됐어요, 이것도. 네, 비중은 8%시고요. 좀 내려가 있을 때 오히려 비중을 늘리는 건 어떠냐? 역시 추가 매수 문의가 나왔네요. 이노와이어스 비슷하네요. 예,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전문가님, DMS 갖고 계시는데요. 7,800원에 8%입니다. 이 비중 좀 늘려도 괜찮겠습니까? DMS가 그 작년에도 실적이 상당히 좋게 나왔었는데 주가가 지금 못 올라갔어요, 사실은. 작년에 영업이익이 그 500억 가까이 나왔죠. 그죠? 예, 작년에 조금 올랐다가, 그러니까 재작년에 올랐었죠. 근데 이 기업은 올해는 이제 작년 대비해서 영업이익이 감소를 할 것이다. 예를 들어서, 예. 그럼 예를 들어서 작년에 영업이익이 500억인데 막말로 반토막 난다. 예? 한 250억 기록 한다. 예? 예, 극단적으로 봤을 때. 그렇다 하더라도 지금 저평가죠, 이 기업도. 그 시총이 지금 뭐 1,000억, 예, 1,500억이 좀 안 돼요. 예, 그래서, 요것도 지금 비중이 크지가 않으시니까 추가를 일단 하셔도 되는데요. 여기 이제 타이밍이 문제입니다. 지금 차트 월봉 보시면 이 수렴형이죠. 이렇게 수렴형. 이렇게 이제 저점과 저점을 높여나가고, 이제 고점과 고점 낮춰나가고. 그러니까 이제 어디 갈 자리가 없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다음 달이나 아니면 8월 달, 9월 달. 그러니까 8월 정도, 한 8월 정도 중순 정도. 그건 제가 이제 LCD 업황, 반도체 업황을 고려해가지고 말씀드린 겁니다. 예. 8월이나 한 8월 중순 정도 지나면 하방 쪽이 아니고 상방 쪽으로 아마 치고 갈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죠. 예, 그래서 지금 비중이 8%고 또 올해 보유를 하셨다 하니까 일부 추가를 하시는데 대신에 매수 타이밍을 좀 낮추세요. 가급적이면. 기술적으로는 지금 120에서는 하향 이탈했기 때문에 이 저점을 만약에 지난 5월 달과 3월 달 저점 이탈한다 그러면은 한 5,500원 라인까지 추가적인 하락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 정도 오게 되면은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시장이 지금 워낙에 변동성이 심하니까 한 번에 또 5% 10% 푹 들어가지 마시고 서너 차례 좀 나눠서 이거는 8월 중순까지 조금 마음의 여유를 가지시고 비중 대비 한 15% 정도, 그러니까 한 7% 정도 매수하셔가지고 한 15% 채우셔가지고 저 하반기까지 가져가시면 충분히 수익을 줄 수 있다. 하반기가 아니고 한 9월 달 전후요? 예, 그 정도 가게 되면 7,000원 박스권 돌파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 기간을 일단 생각하시고 비중을 좀 나눠서 조절해서 좀 보유를 해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비중 조절 전략까지 꼼꼼하게 챙겨주셨습니다. 네. DMS 종목 진단 도와드렸고요. 자, 그러면 오늘 도움 말씀 주신 우리 김봉만 전문가 여기서 보내드려야 되겠네요. 전문가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김봉만 전문가와 함께하는 종목 진단 도와드렸습니다. 네. 참고를 해보시고요. 자, 그러면 오늘 마무리할 시간 다가오는데요. 오늘 랭킹 주제 요거였죠? 그렇습니다. 7월 7일이라서 7월 7석 특집입니다. 77. 가장 많이 칠칠하지 못하게 흘리고 다니는 물건은 지하철 기준입니다. 의류와 가방이 14%였고요. 1위와 2위가 뭘까요? 핸드폰. 바로 공개해 주시죠. 지갑이. 지갑이 맞네요, 압도적이래요. 맞네요. 역시 그래요. 휴대전화 비싼데 저거 누가 저렇게 많이 흘리고 다니겠어요. 많이 흘리고 다니네요. 2위면 상당히 많은 거죠. 예. 휴대전화가 16.5%였고요. 와, 피눈물 나겠네, 진짜. 그런데 압도적인 1위 역시 아직도 지갑입니다. 그렇습니다. 지갑이 24.5%로 정말 많이 흘리고 다니는 물건이거든요. 여러분은 지갑 잘 간수하시면서 흘리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특히 이렇게 불타는 금요일, 토요일, 일요일 주말에 많이 이동하시면서 잃어버리실 수 있잖아요. 술 많이 드시지 마시고 네. 지갑 잘 간수하시길 바랍니다. 예, 저도 무슨 페이 이런 거 좀 많이 해야겠다. 배워서 지갑을 없애는 중입니다. 네. 자, 그러면 슬슬 마무리를 해봐야 될 텐데 한 요거. 가지만 좀 말씀드릴게요. 공개 방송 일정 있습니다. 네, 오늘 전반부 종목 진단 도와주신 분이죠. 금산 전문가의 공개 방송이 있습니다. 네. 자, 오늘 오후 4시죠. 반도체는 하반기 주도주다. 그렇다. 주도주에 집중하라. 이런 제목으로 펼쳐지니까요. 금산 전문가의 공개 방송 많이들 함께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투자 판단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해 드렸습니다. 하지만 특정 종목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으니까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한 가지 더요. 네. 오늘 밤 9시에 저희 둘이 함께하는 시간이죠. 네. 그리고 이종목 전문가와 함께 미스터 진단, 완벽한 진단을 받아갈 수가 있습니다. 미리미리 전화 접수 네. 02-2128-3388로 전화 접수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오늘 1,500명 만들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